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부터 전국을 쭉 투어를 합니다. 이렇게요. 오늘은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이제 있고요. 서울에서 현충원도 갔다 왔고 중앙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도 했고 내일은 대전을 찍고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합니다. 대전은 중원, 스윙보터 역할을 늘 해왔던 충청, 그리고 저 보수의 심장 대구를 한날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일에는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네요. 자, 저 진보의 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주를 찍고 청주를 넘어옵니다. 충북 청주. 그리고 5일에는 경기도 수원을 방문하고 다음 주 월요일 8일에는 강원도 어디? 춘천을 방문하는 일정. 그러니까 지도에 저 빨간 점들 딱딱딱딱 찍혀져 있는데 거의 뭐 전국을 한번 쭉 투어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까? 네, 이 따끈따끈한 영상이 마침 딱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영남, 호남, 제주, 강원, 경기, 충청 모두를 아우르는 전국 정당입니다. 제가 지방을 다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시작하는 자리에서 뭐 하겠다라고 하나하나씩 말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닐 겁니다. 저 어제 시작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린 전국 정당이고 우리는 전국에서 표를 얻을 것이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 것이다 라는 다짐을 제가 지금 가는 곳이 국민의힘의 신년 행사들이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중앙당사에 있었던 신년 인사회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분간 한동훈의 시간은 계속될 겁니다. 뭐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일주일 상간에 거의 전국을 한 바퀴 쭉 도는 일정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년이 시작됐고 또 때마침 새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총선을 10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 이제 저렇게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뭐 250개 넘는 당협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의원이 계신 분들은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인 분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많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신년 할애를 겸해서 새로이 총선의 의지를 좀 다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미 취임사에서도 예. 뭐 어디든지 지역 이름을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앞장서 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당원 여러분들을 결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국민들,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을 향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자, 대전, 대구, 광주, 청주, 경기, 수원, 강원, 춘천까지 쭉 도는 이제 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이기 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왜 지역 행보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이 등장하는 곳에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된 바가 있었죠.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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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시간 넘게 해가지고 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자, 한동훈 장관이 찾는 곳마다 이렇게 당시 장관 시절에는 뭐 이제 팬미팅을 방불케 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 바가 있었는데 글쎄요, 서정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충청도 대전을 방문하고 보수의 텃밭, 심장, 대구를 찍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는 이제 이준석 신당이 있죠. 이준석 신당? 그분이 이제 대구를 아마 예. 뭐 자기가 이제
아버지 고향이죠. 아버지 고향. 근데 그 대구에서 저는 한동훈 태풍이 네. 이준석 바람물기 찻잔 속에 가둬버린 거죠. 아이고. 이준석 바람물기 찻잔 속의 태풍으로 전락했고 네. 이미 대구는 윤한홍, 네. 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이게 아. 윤한홍입니다. 이 바람입니다. 이가 없어요. 네. 윤한홍 이게 아닙니다. 이가 없어요. 없어요. 윤한홍이에요. 세 명. 예. 이게 의미가 있고요. 어허.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은 두 개입니다. 어디요? 호남과 그다음에 네.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광주하고 정확히 말하면 강원도 춘천 이쪽. 왜냐하면 이게 네. 호남에 어떤 모습으로 갈까? 아.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처럼 무릎 꿇고 빌까? 아. 한동훈 위원장이 5.18에 빚진 게 있습니까? 73년생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호남의 민주화운동 성지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가 추모할 건 추모하고 예. 할 말하고 저는 그 모습이 아주 그려지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실제요. 네. 제주도의 그 4.3 피해자들 직권으로 구제돼 두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하다가 빚더미 연금 이것도 해결해주고 네. 진짜 이게 진보 진영에 요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광주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관심이 가고요. 예.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이게 춘천이에요. 강원도. 고향입니다. 아, 그러네요. 정치인은 한동훈 장관 이게 참 특파시설이에요. 고향. 아, 정치인은 텃밭시설이에요. 맞네요. 지역 기반. 예. 관역에 강원도에서 얼마나 열렬하게 한동훈 위원장을 환영해 줄까. 네. 고향이기 때문에. 예. 강원 대망론. 강원도도 이제 대꾸로 보면 놓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군데 모습이 관심이 갑니다.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제 광주를 한동훈 장관이 보시는 바와 같이 4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방문을 하게 될 터인데 글쎄요, 뭐 한동훈 장관이 광주 시민들이 한동훈 장관을 예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렇게 좀 환대를 할까요? 아니면 뭐랄까 한동훈 당신이 여기 어디라고 여길 와? 뭔가 이렇게 막 반발을 하고 그럴까요?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가늠이 되실까요? 혹시라도? 저는 그 성수관 광주 시민들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조용한 환대를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환대. 네, 그렇습니다. 어허. 아니 뭐 지금 성수관이 광주 시민들이 네.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와서 뭐 계란 던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아이고. 예,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X세대니까 네. 어떤 자산이 없는 거거든요,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광주에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아, 메시지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예. 말씀하셨던 거죠. 제주 4.3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혁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또 공무원일 때와 정치인일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도 항상 서진 정책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 말은 하되 또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결국에는 지금 이번 선거는 중수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도 좋고 뭐 광주도 좋지만 결국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 분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결국 무당층의 승패를 가를 건데 그것은 수도권에 그 키워드가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수도권을 공략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수청. 중수청. 중수청의 중은 중도, 수는 수도권, 네. 청은 청년.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글쎄요, 이걸 한동훈 효과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평소보다. 올해 12월 아니죠. 지난해 12월 21일 날 비대위원장에 지명이 돼서 그리고 지난달 26일 날 정식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렇게 6일간은 일평균 2,360만 원이 후원금이 들어왔고 국민의힘에 그리고 임명이 된 이후부터 해갖고 26일부터 해서 12월 28일까지 2일간은 일평균 2억 한 9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대요. 야, 그러면 저게 얼마나 많은 건데 감이 안 오시잖아요. 밑에 관계자 워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8일간 총 7억 2,040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평소보다 19배 더 많이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일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반대로 보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당원이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예. 이 당원이라는 건 당비를 내는 당원인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어떤 상황에 물론 정치적 자신감을 갖는 건 좋겠지만 너무 고무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비대위 체계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첫 시험 때는 김건희 여사였지만 통과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험 때는 뭐겠습니까? 총선 승리입니다. 지금 행보로 과연 지금 중요하다고 짚어주신 중수청 외연 확장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칼끝을 겨눴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란 키워드로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참모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이젠 비대위원장이죠. 그렇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워낙 좋아했던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 당비도 더 적극적으로 내고 한동훈 장관 봤을 때 더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있는 중도층의 마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여야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김현주 대변인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늘 이 새 인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좀 신선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정치판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 빈틈을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파고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앙당의 정치 후원금을 내는 시민들은요. 그 큰 액수를 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재명 대표 쪼개기 후원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큰 액수를 내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루에 2억 8,900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소액으로 후원하는 분들의 의지가 모인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그야말로 바뀌어야 마땅한 이 정치판을 좀 물갈이를 좀 싹 해달라 이런 의미로 후원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와 같은 한동훈 효과는 앞으로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그런 예측을 주셨고